자, 이제 무효하고 취소해서 나오는데 무효 취소 이 부분은 큰 골격은 이미 우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첫째 시간에 프린트물 1페이지 보시면 거기 프린트물 제일 처음에 내드린 1페이지 보시면 6번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첫날 왔을 때 1페이지하고 6번에 그림 무효 취소 해제 효과 해가지고 그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거 몇 번 반복을 했는데 그거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서 무효 취소와 관련된 내용 조금만 더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첫날 프린트물 1페이지 보시면 6번입니다. 무효 취소 해제의 뭐 광효과 해가지고 그거 나옵니까? 그건데 그게 자 한번 그냥 쭉 들으십시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 참고로 선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이고 악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의 이자의 손해배상을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무효 중에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이거는 746조에 불법 원인급여라는 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가 안 된다라는 거 요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취소인데 취소 사유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4개 제사강착 제한능력 즉 미피피 사기 강박 착오 그게 취소 사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강착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그 계약은 자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까? 처음부터. 그래 그게 바로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불문하고 항상 현존이익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취소와 구별해야 될 개념이 해제인데 해제 요거는 아마 2월 말쯤에서 계약과에서 제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해제도 취소처럼 소급효 즉 처음부터 계약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요 원상회복은 부당이득과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선악불문, 이익현존 여부 불문하고 받은 거 싹 다 합니다. 모두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마침 받은 게 금전이다라고 하면 원상회복은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효 취소에서 대략적인 틀은 잡았는데요. 그거 그냥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무효와 관련돼서 조문이 몇 개 나옵니다. 137조, 130, 요게 138조, 139조인데 138조가 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조문인데 뭐 거의 잊혀진 조문입니다. 그래서 137조하고 139조 요 제가 두 조문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137조는 법조문이 그대로 나오든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거 그러나 이것도 필요 없고 요까지입니다. 법률행위 즉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전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됐죠? 근데 그러나 무효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다라는 거. 즉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데 원칙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는 원칙은 뭡니까?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거 됐고. 그리고 무행위 추인 요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좀 보시고 요거는 별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 오십시오. 자, 88페이지. 자, 1절 무효와 취소의 의미에서 X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2번에 무효의 종류 해가지고 그거는 생각외로 이게 시험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왜 앞에 무효 중에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라든지 뭐 강행규정 이런 것들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통정허위 표시 기억나십니까?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으면 절대적인 무효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으면 상대적인 무효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무효는 대부분 절대적인 무효인데 우리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비, 통, 착, 사, 강 에서 요래 5개입니다. 야들은 모두 다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죠. 그거를
상대적인 통정의 표시는 무효니까 요거는 상대적인 무효다. 그리고 착사강, 차고, 사기, 강박 요겁니다. 요 제4강차가 할 때 왜 취소사유입니다. 그래서 야들은 선의의 제3자 보호기준이 있으니까 야들을 상대적인 취소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제한능력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취소사유인데요. 요거는 사기강박차고 요거는 상대적인 취소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의사표시와 관련돼서는 여기에만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유의를 해 놓으시면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되면 그냥 지대로 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언급만 해 드릴게요. 그래서 89페이지에 절대적인 무효, 상대적인 무효가 나오는데 상대적인 무효, 자, 그게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 것들입니다. 없으면 절대적인 무효. 그리고 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90페이지입니다.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나오죠. 금방 말씀드린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다라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전부가 무효가 된다. 됐죠?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 말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조문 외에는 나올 일 없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3번에 확정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해서 나오는데 유동적 무효. 그게 시험이 이따금씩 출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밑에 나오는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토지거래 허가제가 서울에서 또 인기가 아니라 하여튼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 토지거래 허가제 요거는 자 여러분이 공법도 좀 보고 대충 감이 어떻다라는 걸 익히고 보면 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간단합니다. 뭐 협력 의무는 있고 이행 의무는 없고 해가지고 뭐 거기서 쭉 뻗어 나오는 건데 요 내용은 우리 밑에 판례 해가지고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까지 걸쳐서 나오네요. 요 내용들인데 지금 보시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건 제가 3월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요게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94페이지 보니까 뭐 일부 무효,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무효행위 전환에서 138조인데 이건 거의 잊혀진 조문입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니까 4번에 무효행위 추인에서 이거는 보니까 그나마 시험이 이따금씩 나오죠. 그래서 요건데 자 여러분들도 무효행위 추인 요것만 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무효행위 추인 이거 아까 사후동의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 133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었습니다. 그거는 소급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근데 요거 한번 보죠. 무효행위 추인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 즉 사후행위도 해도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자 요거를 무효 원인을 제거하고라고 요래 하나 써놓으십시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그냥 인식하고 이게 아니라 뭡니까? 무효 원인을 제거하고 이렇게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즉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요래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자 여기에서 자 1월 1일 날 갑하고 을하고 어떤 뭐 매매 계약을 하나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다시 계약을 뭐 할 수도 있는데 야들이 야 이거 무효인데 우리 이거 추인하자 해서 요 계약이 가지는 무효 원인을 제거하고 요거를 추인을 여기서 1월 20일 날 추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 거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자, 무효행위 추인은 이거 자체가 유효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그래서 무효 원인을 제거하고 추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거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뭡니까?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 거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결국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거는 소급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 이건 비소급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3조 무권 대리행위의 주인은 뭡니까? 소급효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무행위 주인은 소급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하실 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추인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 사후동인데 해가지고 이거 생각하면서 이 지문을 풉니다. 그리고 이 지문 풀면서 이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소급효 있던가 없던가 계속 이 생각만 합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한참 틀리다 보면 나중에 이거 내가 잘못해왔나 해가지고 외우는데 실제로 뭡니까? 두 개가 따로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무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고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있고 라는 거, 그 조문 두 개 확인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된 프린트물 8번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내드린 프린트물 8번. 네, 보시게 되면, 자, 8번에 무효에서 양괄로 2번입니다. 무행위 추인에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온다. 즉, 무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밑에 강행, 반사, 불공에서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적인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는 무행위 추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무행위 추인은 자,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라고 하는 거, 요건 아까 말씀드렸지, 무효원인을 제거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를 들자면 제가 또 원조 교재를 또 했네요. 아이고 참. 자, 제가 만약 원조 교제를 한다라는가, 원조 교제가 대표적인 반사회적인 행위 아닙니까? 근데 제가 원조 교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원조 교제가 가지는 무효원인, 즉 반사회적인 성격,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즉 원조 교제 하면서, 자, 원조 교제가 가지는 반사회적인 성격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면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그런 안반사회적인 원조 교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이 더 들기 전에. 예? 나이 더 들기 전에가 아니라 죽기 전에. 됐죠? 그러니까 원조 교제는 원조 교제에 가는 무효원인, 즉 반사회성을 제거하는 방법, 원조 교제를 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유지를 하면서 원조 교제에 가지는 반사회성, 즉 무효원인 제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됐죠? 예? 그리고 강행 규정도 똑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계속 투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토지거래허가제에 위반 안 되는 그런 매매계약을 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행규정에 위반된 행위는 강행규정을 폐지하지 않은 한 무효원인 제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 상태, 즉 원조교제를 깨지 않는 한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방법 없다라는 겁니다. 반사회성 제거하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무행위 추인, 이게 다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강행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된다. 혹은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돼서 103조 위반해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이 돼서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들은 전부 무효인데 이거 전부 다 무효행위 추인,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행위 추인이 안 되면 무행위 전환, 이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우리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된다, 요리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무행위 추인하고 무행위 전환은 그림으로 그리면 요렇습니다. 자, 무행위 추인은 예를 들자면 이런 법률 행위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요거 때문에, 요 무효 원인 때문에 이게 전부 다가 무효가 된 겁니다. 즉 예를 들자면
사과의 반이 썩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과 썩은 사과입니까? 안 썩은 사과입니까? 사과의 반이 썩었다. 썩은 사과입니까? 안 썩은 사과입니까? 전부 다 썩은 사과죠. 예,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게 썩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썩은 사과로 취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무형의 추인이라고 하는 게 이건 뭐냐라고 하면 요 썩은 부분 이걸 적극적으로 자 무효원인 요거를 치유해 가지고 이 전부 다를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요게 무형의 추인입니다. 그리고 무형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자 요거 때문에 이 법률행위 이 계약이 무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전환은 아이고 그럼 요거 떼버리고 요 부분 요거만 가지고 유효한 행위 무효 부분 띠버리고 요거만 가지고 유효한 행위로 어떻게 쓸 수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행위 전환이나 무효행위 추인이나 결국은 뭡니까? 무효한 행위를 어떻게든지 유효를 한번 살려서 써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추인은 좀 더 적극적으로 뭡니까? 무효 부분을 유효로 만들어서 전부 다를 유효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 전환은 뭡니까? 아이고 귀찮은데 무효 부분 삐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유효로 써보자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추인이니 전환이 하는 거 모두 다 무효한 행위를 유효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유효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로 만들어 봅시다라는 건데 자 이게 예를 들자면 강행규정이 위반됐다. 예, 반사회적인 행위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 무효가 됐다. 이거는 이 부분 즉 강행규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이 무효 부분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원조교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 무효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조교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치유하는 방법 없습니다. 네, 원조교제를 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똑같고 그래서 이처럼 야들은 무행위 추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야들은 무행위 전환도 되는가? 안 됩니다. 즉 강행규정 위반된 행위는 요거만 떼가지고 요거만 유효로 만드는 방법 없다라는 겁니다. 반사회적인 행위로 그렇고 그래서 추인이 안 되면 전환도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요거 자 최근에 한 10년 전쯤에 판례가 하나 새롭게 하나 바뀌어 갖고 나왔는데 그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거는 무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무행위 전환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한번 등장합니다. 그 전에 이 판례 나오기 전에는 무행위 전환은 거의 뭐 잊혀진 조문이었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잘 쓰이지도 않고. 근데 이게 요게 요 판례가 나오는 바람에 무행위 전환이 갑자기 붕 뜬 겁니다. 예, 됐죠? 자, 그럼 요까지입니다. 자, 정리. 무효와 관련돼서는 주로 무행위 추인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첫째, 무행위 추인하고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겁니다. 하나는 소급효 있고 하나는 없고 됐죠? 133조, 139조 다릅니다. 그거 됐고 두 번째, 무행위 추인은 일단 무효임을 알고 즉 무효 원인을 제거하고 추인을 할 때는 소급효 없이 즉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런 것들 강행규정 위반된 행위, 반사회적인 행위, 불공정한 행위 이런 것들은 무효 원인 제거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야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추인이 안 된다. 그리고 추인이 안 되면 전환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예, 근데 다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행위 추인은 안 되는데 무행위 전환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거 프린트물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고래 한번 보십시오. 자, 그거 보시고 자, 예, 요 정도 한번 보셨으면 됐고 자, 우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 4개 기억나십니까? 제사, 강착 그리고 취소하면 소급효 있고 그리고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면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 반응하고 그런 내용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거 다 나옵니다. 자, 봅니다. 자, 이제 취소권자에서 나오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자, 제한 능력자 그리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우리 왜 치유사유 4개에서 제사강착 외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다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가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라는가, 그래서 취소를 한다라는가, 아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합격하느라고 취소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대신 취소해 줄 수 있겠죠? 법정 대리. 됐죠? 가들이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처럼 제한능력자 외에 취소권은 그 사람들의 대리인 그리고 승계인, 야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는 제사강착, 취소권자는 제사강착 대승. 자, 다시 취소 사유는 4개입니다. 제사강착, 취소권자도 뭡니까? 제사강착 대승, 대리인, 승계인. 자, 우리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특정 승계인.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포괄승계인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포괄승계. 금방 들은 것 같은데. 상속인. 예? 상속인, 상속, 회사병, 포괄유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속인이 포괄승계인입니다. 특정승계 내지 특별승계에서 제가 밑줄을 하나 쳤는데 매수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야들이며 승계인, 특정승계인, 포괄승계인.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라고 하면, 예, 사기당한 사람 외에 사기당한 사람으로부터 뭐 권리를 이전받았다, 승계받았다, 이런 애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고는 사기당해갖고 열받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 사기당해서 열받아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상속인도 뭡니까?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예, 취소권자는 제사강착 대승, 그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겁니다. 141조 하니까 취소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입니까? 처음부터입니까? 처음부터. 이게 바로 취소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만 제한능력을 이유로 제한능력을 자는 그로 인한 받은 이익이 현저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제한능력자는 요랬습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자,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원래는 부당이득 반환이 현존이익은, 예, 선임한 현존이익 반환인데요. 제한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은 보셨고요. 자, 그리고 요겁니다. 142조 취소의 상대방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뭐 조문을 읽어봐도 머리에 잘 남지도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요리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거는 요래 한번 봅니다. 자, 사기꾼이 얘한테 사기쳐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헐값에 갑의 아파트를 산 겁니다. 그럼 갑은 사기를 이유로 요 매매계약을 취소하겠죠. 그러면 요 경우에 취소권자는 갑, 사기당한 사람. 그리고 취소의 상대방은 누가 되는 겁니까? 야를 상대로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기꾼이 요 집을 사가지고 요거를 병한테 다시 팔아먹었다라는 겁니다. 요런 사람을, 자, 요렇게 권리를 다시 이전받아서 취득했다라고 해서 얘를 전득자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득자가 결국은 제3자입니다. 자, 요래된 상태입니다. 요런 경우에 갑은 누구를 상대로 취소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 취소의 상대방은 을이 되는 겁니까? 병이 되는 겁니까? 을 또는 병이 되는 겁니까? 자, 지금 요 경우에 요까지다라고 하면 당연히 취소의 상대방은 을입니다. 사기꾼. 야를 상대로, 야, 나 사기 당했으니까 이 취소한다. 이래 돼야 되겠죠? 근데 요까지 넘어왔습니다. 요런 경우에, 자, 갑은 누구를 상대로 취소권을 행사해야 되는가? 을입니까? 병입니까? 자, 겁내지 마십시오. 예. 어차피 틀릴 거 아닙니까? 사람들 더 많을 때 틀리면 쪽팔립니다. 그래서, 예. 야가 지금 취소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합니까? 이걸 취소하고 싶어 합니까? 이거죠. 야는 이 계약은 지가 계약한 적 당사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당한 적도 없고,
그래서 예, 취소의 상대방은 항상 누가 되는 겁니까?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도 이 조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면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즉 갑이 사기 당했는데 을이 사기친 물건을 다시 병한테 넘기고 뭐 이게 계속 넘어간다. 병정, 무기, 경신, 인계 막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취소권 행사해야 됩니까? 사기꾼. 됐죠? 그거. 그리고 우리 봅니다. 자,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가 되기 전에 취소는 일단은 즉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자체는 일단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만 취소를 해버리면 그게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취소는 효과가 180도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유효해서 무효로. 그러니까 이거를 천년만년 인정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한번 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아이 왜 사기쳤어요 해가지고 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왜 사기쳤어요 해서 짜증을 막 내면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족보책을 확 펴놓습니다. 펴면서 자 보세요. 당시 내 조상이 이렇고 당신 조상이 이렇지 해가지고 500년 전에 당신 조상이 우리 조상한테 자 사기쳐가지고 그 땅 싸게 사간 거 맞죠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500년 전에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예, 5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나 지금 사기친 거 그래 그거 취소할래요라고 하면 500년 동안 이어왔던 그 법률관계 모조리 다 깨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딱 정해놓습니다. 요때까지면 취소권 행사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권은 추인을 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입니까?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 즉 계약을 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즉 10년 지나면 내가 사기당했지만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법 조문을 보다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권리 행사 기간을 뭐 3년, 뭐 혹은 10년,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법에 요때까지 권리 행사하세요 해서 법의 권리 행사 기간을 이렇게 정해 놓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야들을 앞으로 이래 부를게요. 예, 제척기간이다라고 요래 부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척기간이 많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조금 보고 물권법에서 조금 나오고 그리고 예, 계약법에 가서 또 조금 나오고 한두 번 나오고 그래 치웁니다. 예, 그래서 민법은 기본적으로 예, 몇 년 뭐 권리 행사 기간에서 날짜가 몇 개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몇 개 안 나오니까 예, 날짜 갖고 뭐 장난치는 경우도 잘 없고요. 예, 그래서 이처럼 권리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예, 자, 요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 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에서 여기 나오는데 추인은 한번 봅니다. 우리 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이거 취소해가지고 무효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구태여 내가 사기당했지만 내가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유 뭐 귀찮으니까 그냥 취소 안 할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취소는 권리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사기를 당했지만 아이고 그래 내 더 이상 취소권 행사 안 하고 내 취소권 포기할게. 예,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사기당했다 혹은 내가 미성년자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도 할 수가 있지만 취소하지 않고 뭡니까? 그냥 유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추인입니다. 근데 지금 취소 추인 이거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요. 작년하고 재작년 시험 문제 연속해서 그 법정 추인 즉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추인한 거로 간주하는 제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 프린트물에 보시게 되면 예 그냥 11번에 법정 추인해가지고 그 이청경 담양강에서 그거 나옵니까? 이청경 담양강 상청량 X 해서 여기 나오죠. 그건데 그게 원래 잘 안 나오는데 2회 연속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2번 나왔으니까 올해 또 한 번 더 할까 해가지고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취소하고 추인은 예, 시험이 거의 출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그냥 편의상 정리는 한번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교재 보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무효하고 취소는 그냥 취소는 있는 조문 요 정도 그리고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 그거만 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만 정리를 하십시오. 그거 됐고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저 뒤에 보시면 그 뭐 조건이니 기한이니 하는 게 나오는데 103페이지부터입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에서 나오죠. 부관, 부과되는 내용, 예, 부수적인 내용, 그거를 부관이다라고 요를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부과되는, 그러니까 뭐 주된 내용이 아니라 부과되는 부수적인 내용을 부관이다라고 요를 부르는데 그 부관에 해당되는 게 조건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조건 기한은 시험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 이 교재 이 부분 보지 마십시오.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볼 바에는 차라리 뒤에 있는 건 아니 앞에 있는 거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그거 보신 제 설명드린 내용 그걸 한번 더 보십시오. 그러니까 부관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보지 말고 대신 나중에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문제를 기출 문제를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내용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깊이 있는 내용은 없는데요. 대신 정지 조건이니 해제 조건이니 하는 게 이게 민법 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등기법에 나오고 하여튼 온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대단히 아유 막 갑갑합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요거는 조문 두 개만 147자하고 151자하고 두 조문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 교재 덮고 프린트물 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요겁니다. 요거만 자 지난 시간에 내드린 거 12번에 조건에 분류해서 정지조건, 해제조건 그리고 13번에 가장조건에서 나옵니까? 네, 그 두 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두 개만 아셔도 아마 조건 기한에는 웬만한 거는 이어서 커버가 될 겁니다. 찍으면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건이니 기한이니 하는 거 이거 법률행위 계약을 하면서 단서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서 이게 부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한번 봅니다. 자, 내가 요 집을 갑이 너한테 내가 요 집을 니한테 3억에 팔게. 그래서 요렇게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게 일반적인 자 이거를 3억에 매매한다. 요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야가 이거 계약을 하면서 앞에 갑이라는 애가 단서를 하나 넣습니다. 자, 네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가 이 집이 뭐 5억짜리인데 이거 3억에 내 니한테 팔게. 그래서 요렇게 계약이 맺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단서를 붙는 거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라는 거 요런 것들이 조건이니 기한이니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하고 기한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 자, 조건은 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하면 요거를 조건이다라고 요를 부릅니다. 그리고 기한은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확실한 사실을 의존하면 요거를 기한이다라고 요를 부릅니다. 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당신이 시험에 합격하면 요 집 내 3억에 당신한테 넘길게. 요거. 그리고 요번에는 내가 시험 치기 전까지는 생활비를 계속 줄 텐데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생활비 제고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즉 증여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증여계약 자체를 내가 깨겠다, 해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임대를 하는데, 그냥 임대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2026년도 2월 1일부터 내가 임대할게. 그리고 요거는 2027년도 1월 30일까지 내가 임대할게. 라고 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봅니다. 자, 시험에 합격하면, 요겁니다. 요거는 장래에 생길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라는, 요런, 단서들, 조건은, 요런 것들은, 자,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뭡니까? 조건부 법률행위다. 즉, 조건부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2026년도 2월 1일부터 임대한다. 즉, 임대차 계약을 하긴 하는데, 언제부터 하자, 자, 언제부터 시작하자라는 겁니까? 2월 1일부터. 그러면 2026년도 2월 1일, 장래에 생길 게 확실한 사실입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예, 그리고 2027년도 1월 31일, 이것도 장래에 생길 게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예, 기한부 법률행위다 혹은 기한부 계약이다라고 요리 부른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리고 이번엔 조건이 다시, 자, 그럼 이런 불확실한 사실이 이루어지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 경우, 요거를, 예, 정지 조건이다라고 요리 부르고요. 효력이 소멸되는 거, 요거를 해제 조건이다라고 요리 부릅니다. 예, 그래서, 자, 이거 할 때마다 예. 저의 인격에 금이 가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할 수 없죠. 하나 맞추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말이 좀 이상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발정해소해서 이렇게 외우십시오. 발정해소 해서 외우면, 자, 발생하면 그게 뭡니까? 정지조건. 소멸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해제조건. 됐죠? 네, 발정해소. 그거 됐고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자, 기한도, 자, 효력이, 자, 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면 요거를 시기다라고 요리 부릅니다. 그리고 효력이 소멸되면 요거를 뭡니까? 종기다라고 요리 부르는데, 보통은 조건이 나오고 기한은 출제가 거의 잘 안 됩니다. 더구나. 그래서 그냥 알고나 가시죠.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자,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요 집을 당신한테 3억에 판매하겠습니다. 라는 거. 요거는, 자,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은 시험에 합격이라는 요런 사실이 충족이 되면 이제, 자, 이 집을 3억에 판다라는 계약의 효과가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생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혹은 정지조건부 계약이다라고 요리 부릅니다. 그리고 정지조건을, 자, 그림으로 그리면 요래 됩니다. 자, 정지조건은 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즉 불확실한 사실이 일어나게 되면, 자, 효력이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건 성취 전에는 효과가 아직 없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 요게 정지 조건입니다. 반면 해제 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효과가 이제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요걸 그림으로 그리면, 요래 되면 요게, 자, 해제 조건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 저처럼 변태 소리 듣지 말고 발정해서 이래 되면 전부 다 변태 소리 들으니까요. 정지조건, 해제조건이 나오면 딱 요 그림만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아, 정지조건이 나오면, 아, 이제 효력이 생기는구나. 해제조건이 나오면 뭡니까? 아, 이미 효과는 생겼는데 이게 없어지는구나. 됐죠? 그리고 요 그림 두 개. 그래서 정지조건, 해제조건 해가지고 요 그림 두 개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종기는 같은 원리입니다. 기한 도래하면 생기면 시기, 없어지면 종기. 그러면 봅니다. 이거는
시험 합격이라는 이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집을 판매한다라는 효과가 뭡니까? 생기죠? 요게 정지 조건. 그리고 이번에는 시험 합격이라는 이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생활비 지급이 효과가 생깁니까? 이제 끊어져.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죠? 요게 대표적인 해제 조건입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번엔 요겁니다. 자, 2026년도 2월 1일부터 임대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자, 이제 2026년도 2월 1일이 되면 자, 계약 효과가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생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시기부 법률행위다라고 요리 부릅니다. 그리고 27년도 11월 31일까지 임대를 한다라고 됐으니까 1월 31일이 되면 이제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요거를 종기부 법률행위다라고 요리 부르는데 뭐 시기, 종기, 기한부 이거는 뭐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조건은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요거는 됐죠? 예, 그래 그건데 그래서 프린트물에도 한번 봅니다. 조건에 분류해서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로 효력이 발생된다.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로 효력이 소멸된다라고 돼 있죠. 그다가 요 그림을 하나 그려 놓으십시오. 요거. 자, 요거 그려 놓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번에 가장 조건에서 온 이 가짜 조건입니다. 가장 조건인데 자, 요거는 자, 우리 교재 가서 조문 한번 봅니다. 151조. 자, 105페이지입니다. 교재. 자, 3번에 가장 조건에서 나오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앞에다가 별표 하나 해 놓으십시오. 151조는 억수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데 요 조문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자, 151조 뭐 불법 조건, 기성 조건에서 요래 나오는데 예, 151조 요거를 가장 조건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요 보니까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반사회적인 행위다라고 해서 103조에서 보셨습니다. 근데 자,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자, 조건이 반사회적이다. 요거를 예, 불법 조건이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법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겁니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까? 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전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반사회적인 조건이 즉 불법 조건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자, 제가 누구한테 돈을 5천만 원 준다라는 겁니다.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증여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입니까? 안 반사회적입니까? 안 반사회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5천만 원을 주는 이유가 뭐냐라면 어떤 조건이 달렸냐라고 하면 원조교제의 대가로. 조건이 반사회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나랑 원조교제를 한다면 뭐 몇 년 동안 나랑 원조교제를 하면 내가 뭐 매년 5천만 원 줄게 해가지고 요렇게 자, 조건을 달고 자, 증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겁니까? 증여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겁니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불법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거 됐고. 자, 이제 2항 3항에 나오는 요건 이제 비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교재 105페이지, 106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 한번 봅니다. 자, 2항입니다. 151조 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가 됐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미 성취가 됐다. 그래서 우리 이미 만들어진 옷을 기성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됐다. 예,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기성조건이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가 된 경우, 즉 기성조건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즉 요거 기성조건이 예, 정지조건이면 예,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리고 그 법률행위를 하고 해제조건이면 예,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라고 요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거 한 장 넘어가셔서 106페이지 제일 위에 그 불능 조건에서 나옵니다. 사망입니다. 151조 사망. 그래서 그거 보니까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가 없다. 성취가 불가능하니까 이걸 뭡니까? 예, 불능 조건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그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즉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리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라고 요래되어 있습니다. 요건데, 그러니까 조문 자체가 요래 싹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게 조건 없이 유효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조건 없이 유효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라는 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암기를 하자라고 하면 요래 좀 암기를 합니다. 기, 해, 무, 불, 정, 무에서 보통 이거를 기해무, 불정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암기를 하시다. 기해무, 불정무 해서 이렇게 입에 붙여 놓으십시오. 기해무, 불정무 해서. 그러면 기해무, 불정무의 반대, 즉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 뭡니까? 해무가 되니까요. 기정이 되면 뭡니까? 조건 없이 유효. 그리고 불정무니까 불해가 되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 뭡니까? 유효. 예,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 요거만 좀 외워놓으시면 반대로 나오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봅니다. 예를 들자면 자, 요입니다. 이미 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자, 이미 시험에 합격한 사람한테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당신한테 차를 한 대 사줄게. 즉 차를 한 대 증여할게 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법률행위를 했다. 그럼 봅니다. 시험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차를 사준다는 효과가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생기죠? 생기면 이건 해제 조건입니까? 정지 조건입니까? 정지 조건. 그리고 또한 이미 시험에 합격한 사람한테 합격한 사람한테 시험에 합격하면이라는 이런 조건을 걸었으니까 이거는 조건 성취가 불가능합니까? 이미 성취가 된 겁니까? 이미 성취가 됐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따져보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으면 되네요. 차 사줄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증여계약으로서 그냥 유효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번에는 요거 한번 보죠. 자, 해가 서쪽에 쓴다면 내가 당신한테 차 한 대 사줄게. 자, 그래서 뭐 해가 서쪽에 쓸지 동쪽에 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조건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면 차를 사준다는 효과가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사줬다가 뺏는 거 아니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이고 동시에 야는 해가 서쪽에 뜬다면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됐습니까? 성취가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약 이게 성취가 됐다라면 그 사람은 낯을 먹은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낯을 먹고 이제 벌써 해가 서쪽에서 떴네. 그게 아니라 뭡니까? 아직 낯을 먹다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이라는 거 이거는 불능 조건이고 동시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차를 한 대 사줄게 라는 거. 이거는 이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차를 사준다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능 조건이 뭐다라는 겁니까? 정지 조건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차를 한 대 사줄게 라는 거. 결국 사준다라는 겁니까? 안 사준다라는 겁니까? 예, 무효다 그건. 예, 듣는 사람이 알아서 아이고 해가 어느 서쪽에서 뜨겠노 해가지고 술이나 그만 먹어라. 당연히 이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바로 불정무입니다. 예, 근데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놨는데, 이렇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기해무 불정무를 알기 위해서 해놨는데, 자, 재밌는 거는 예전에 사례 문제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출제한 사람이 삐끗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겁니다. 기해무 불정무 이걸 갖고 그냥 냅니다. 근데 이게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만 내어놓고 이 법 조문이 그대로 나오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가 됐다. 이게 나오는데 잠깐만 이거 불능이야 정지야 이래 되면 불능 조건인지 기성 조건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면 헛방입니다. 그러니까 예, 기해무 불정무 이걸 외우시고 조문이 나오면 이게 기성이네 이게 불능이네 라는 게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험은 실제로는 이렇게 자주 조문을 그대로 여기까지 끊어내 갖고 법률행위 당시에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에 예, 그게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해서 요거 싹 빼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는 법 조문을 그대로 똑똑 끊어냅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예,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도 아시고 기성 조건은 조건이 이미 성취됐다. 불능 조건은 조건이 이미 성취가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건 기한은 요 정도만 한번 보십시오. 자, 해제 조건, 정조건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해무 불정무 그 조문입니다. 151조. 요게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요 정도 보시고 기한은 시험이 출제가 안 되니까요. 괜히 아이고 그래도 책 샀는데 돈 아깝다 봐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가시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